뉴스센터 김정순. 김경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동네 캠핑장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코로나19를 전후해서 캠핑족이 급격히 늘고 있는 데다 빈번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스프리전 경기남부본부 김경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해 8월 안성시 등록 야영장 24곳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를 뒤늦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라면 지난해 9월 저희가 보도하기로 예고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지난해 8월 일제 조사를 나간다고 해서 보도를 했었고요. 전수조사 결과는 역시 지난해 9월 초 공개 발표한다고 했지만 갑자기 비공개 모드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죠. 정보 공개 요청을 했으니 넉넉 잡고 한 달이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겠네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관련 업체로부터 정보 공개 거부 항의를 받았다는 안성시는 당초 공개되었어야 할 시점에서 6개월이 지난 1월 25일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해가 바뀐 거죠. 그렇다면 대단한 자료가 공개됐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차례 심의 절차 끝에 정보 공개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석여치 않은 부분들이 발견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취재를 해보고 다음 방송 때 공개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제조사 결과는 어땠나요? 네, 우선 관광진흥법 위반이 24곳 중 10곳에서 61건, 불법 증축이 1120평방미터 등 건축법 위반만 19개소나 됐습니다. 그리고요, 산지관리법 위반이 7곳, 이 가운데 3곳은 수원 구기름관리사무의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고 통보했고요. 저희 역시 전화를 해봤지만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농지법은 어땠나요? 원상 회복 명령을 받은 농지는 4,000평방미터, 3,000평방미터, 그리고 1,500평방미터 순으로 면적이 컸고요. 농지법 위반이 모두 10건이나 됐습니다. 세 차례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덜 회복이 된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먹는 물과 하수 처리, 화재 안전 등은 어땠나요? 네, 야영장 대부분 상수도 문제로 적발된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류 수질 기준 초과 등 하수도법 위반은 6곳이나 적발됐습니다. 캠핑장 대부분이 산을 끼고 있거나 좁은 마을도로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 차량이 제때 도착할 수도 없고 특히 대형 살수차가 진입이 쉽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어땠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정 때문에 출동이 약간 늦을 수 있는데요. 오히려 욕을 먹고 있다는 소방 공무원들의 하소연이 이 취재 결과 녹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방과 정기 점검에는 민간 전문가도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충약 불량, 비상연락망, 시설 배치도가 전혀 없는 곳이 가장 많게 적발됐습니다. 특히 분전함을 접지하지 않았거나 뚜껑이 없는 잔불 처리함 등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자칫 대형 사고를 이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화재 발생 시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 역할을 해낸다는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두 곳이 휴대용 조명 등 교체로만 그나마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발 방지가 안 되는 것을 보니 추적 관리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경기도가 도내 등록 캠핑장 686곳에 대해 특정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 79곳의 중대형 캠핑장 99%가 소화기나 연기 감지기, 일산화탄소 감지기 미설치 등 미작동 사례도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기준 전국의 등록 캠핑장이 3,280곳이나 되고 있고요.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등록 야영장으로 79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물론 무동력 캠핑장이나 야영장도 많겠지만 정보가 부족해 이번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0수년 전이나 지금이나 관련 기관의 태도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당시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로 5명이 사망했었죠. 네. 그때도 경기도가 미등록 불법 시설은 업종 전환이나 폐쇄 조치를 강구했고 조치를 취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 부서 소방 공무원들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엄두도 못 낸다 이렇게 일관해 왔었습니다. 또 적발돼도 현장 계도 조치로만 끝나니 문제의식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마저 들곤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원상 회복 명령을 받은 곳은 준법하는 야영장들에게 재수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후속 보도를 예고하신 것 같은데요. 안성 지역 캠핑장 단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이미 코로나19를 겪었기 때문에 어렵죠. 시립 캠핑장 등이 이용료가 너무 저렴해 손님들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망하게 생겼다는 논리로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2월 들어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이 취재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취재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정보 공개를 자꾸 늦춰서 촉구도 할 겸 관련과를 서너 차례 방문했었습니다. 부재 중이라 명함과 메시지를 남겨도 답이 없었다는 점인데요. 특히 방문도 하고 환경전화를 통해 관련 공무원들을 찾았지만 부재 중이라는 말만 들었고 메시지를 남겨도 답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취재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일시 혹은 장기 부재 중일 경우 대직 공무원 제도가 운영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웠거든요. 뒤늦게 행사장에서 만난 관련 공무원은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 혹은 바빠서 잊어버렸다라는 단답형 핑계뿐이었다는 점이 저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찾아오는 민원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찾아가서 해결하겠다고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네요. 민원이나 기자가 질문했는데도 반대로 되물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공개를 받았으니 다행입니다. 10년 전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가 건축법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지도 점검을 받았고 큰 면적의 시설물이 뒤늦게 원상 회복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때도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도 단속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비정상이 정상처럼 대우받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안성 지역 캠핑장 등이 이번에 처음으로 일제 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당황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비정상을 정상화시켜 놓고 경쟁력을 갖추셔서 홍보한다면 분명히 대박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나 공공기관 관변단체에서 툭하면 개인정보를 핑계삼아 당연히 공개할 것도 공개하지 않고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례를 보도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 영상 뉴스는 뉴스프리전과 NF통신 그리고 한국신문방송인협회 안성맞춤 언론인 클럽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프리전 김경훈 경기남부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